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 아닐까. 우리 2030 세대들한테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투자를 한다면 저는 10년에 2번 정도만 그렇게 타이밍을 잡아서 안정적인 투자를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대구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이제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뭐 네. 포항도 지금 더 계속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같은 금 시장에서 무주택자들은 또 청약을 또 바라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계속 청약을 좀 고수해도 되는 건지. 당연히 청약만큼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어디 있나요? 계약금 10%만 내고 2, 3년의 시간을 벌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청약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거는 이제 미분양인데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한 8월 기준에서 한 3만 2천 호 정도 되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한 5천 호 정도 되나?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하진 않아요. 위험하진 않는데 이런 추이가 올 초에 비하면 이제 증가 추이로 작년까지는 내리막이었거든요. 미분양이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추세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거 눈여겨봐야 되고요. 어디부터 이제 미분양이 생기냐면 또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미분양은 안 했잖아요. 선택을 못 받은 거잖아요. 왜 선택을 못 받았을까? 뭐 분양가가 굉장히 너무 높거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입지가 좋은 브랜드 아파트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그런 거는 미분양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거나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거나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나 상대적으로 좀 입지나 선호도가 그렇죠. 떨어지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들이 이제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게 작년에 2021년 상반기는 이런 주택들도 다 완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당 후공 무조건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자는데 지금은 선곰 후당 먼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좀 따져보기 시작한 거죠. 하다 보니까 얘는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요거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하네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공급 물량을 봐야 되는데 대구는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요. 지방 포항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쪽 이제 하시는 분들, 거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좀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많이 올랐고 공급이 이렇게 많은데 제 고향도 이제 그쪽인데 추석 때 가서도 이제 물어보면 다들 우리 친척들도 그렇고 다들 부정적이에요. 야, 공급 물량 이렇게 많은데 집값이 오르겠냐? 현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우리가 조금 앞으로도 조금 더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청약을 하더라도 좀 따져가면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이 공급 물량이 좀 많거든요. 네네. 포털들 잘 나오잖아요. 요즘 여러 가지 몇 개들 있잖아요. 네, 부동산 지인이나 그렇죠. 호갱노노나 호갱노노도 있고 아실도 있고 직방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보면 잘 나와요. 그래서 입주 물량 금방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역별로 딱 쳐보면. 그래서 저는 하려고 하는 적어도 자기가 분석은 좀 해야 되잖아요. 청약을 하려고 하면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당첨됐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걸 당첨되고 왜 물어보냐고. 당첨되기 전에 물어보든지 당첨되기 전에 분석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느 지역에 청약을 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에 앞으로 향후에 3년, 5년간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최근 가격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분석을 해보면 한 2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한 5년 동안 상승률이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2배 정도 올랐는데 그 이상으로 많이 오버슈팅이 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사는 지역들이 좀 많이 고평가가 됐구나 정도를 생각해도 되고요. 또 하나의 눈여겨봐야 될 건 2020년, 2019년에서 2020년 마지막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나쁘게 말하면 돌고 돌아서 이제 마지막 기회가 한번 오고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내가 사는 내가 청약을 받으려고 하면 주변에 새 아파트들도 있고 아파트들 있잖아요. 몇 개를 한번 실거래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봐서 최근에 급등했다가 좀 꺾인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한다면 청약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러면 청약을 받으면 2년 반에서 3년 후에 내가 입주를 하잖아요. 네. 한번 꺾이면 그 정도 가는데 내가 입주할 때까지 입주 물량이 많고 주택시장이 회복이 안 되면 분양가보다도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좀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따져봐야겠다. 청약을 하더라도 좀 옥석을 가리면서 관망을 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단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금 안 하면 안 되고 뭔가 떠밀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등 떠밀려가지고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계약서 도장은 내가 찍는데
이게 뭐가 뭐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난리가 맞아요, 나니까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은 오히려 저는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 내실을 좀 기해야 된다고 봐요. 종잣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럴 때 해외여행 가지 마시고 뭐 어쩌다 한번 가는 건 괜찮겠지만 종잣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아야 되고요. 청약도 좋은 데는 하세요. 특히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3기 신도시는 무조건 하세요. 저는 무조건이라고 보거든요.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어차피 신도시는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와요. 저렴하게 나오고 신도시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 같은 뭐 그런 알짜 좋은 청약 물량들은 계속 도전하시고 당첨이 되면 가시고요. 그런데 우리 2기 신도시를 보면 입주할 때 사실은 신도시 본청약하고요. 입주할 때가 좀 고비거든요. 이게 이제 바닥의 시그널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가 맞물려요. 신도시는요, 이제 신도시 발표를 언제 하냐면 집값이 막 과열됐을 때. 그렇죠. 공급이 이제 부족하니까 공급을 네. 정책을 정부가 내야 왜 될 신도시 때. 카드를 꺼내들으냐면 처음부터 신도시 카드를 꺼내들진 않죠. 처음에는 이제 규제, 뭐 투기 과열지고 조정 대상제 집값이 계속 올라. 수요를 억제하다가. 그럼 내부에서 아마 이러겠죠. 야, 왜 오르냐? 규제했는데 왜 올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답변이 그렇게 나오겠죠. 아무리 봐도 공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야, 그럼 공급 어떻게 해야 돼? 신도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해. 그래서 신도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집값이 안정될 때는 신도시를 박근혜 정부 때 신도시 안 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집값이 안정되는데 신도시까지 하면 공급 과잉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신도시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국토부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신도시 개발하면 좋잖아요. 알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신도시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데 국토부에서 안 해줬단 말이에요. 야, 신도시 개발하면 안 돼 라고 하다가 집값이 오르니까 해.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딱 탄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8년에서 10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본청약까지는 한 6년에서 8년 정도.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항상 정점에서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좀 더 가다가 꺾였는데 신도시는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러면 신도시가 본청약을 할 때 공개롭게도 이제 분양권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시장이 꺾이더라고요. 2기 신도시도 위례 신도시도 미분양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미분양이 있었고 광교도 뭐 일부는 미분양도 있었고요. 피도 굉장히 저렴했고요. 뭐 거의 헐값 정도. 동탄 2신도시는 뭐 엄청났고요. 김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가 이제 좀 갈려졌죠. 그때 팔았던 사람들, 샀던 사람들이 이제 향후에 7년, 8년 상승기에 올라타느냐, 못 올라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약을 하고 만약에 청약을 했는데 주택 가격이 좀 떨어져서 뭐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났다. 나 분양권 빨리 팔아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때는 분양권 하나 더 사야 되죠. 왜? 그게 바닥에 실오니까. 신도시가 입주하고 인프라가 갖춰지면 신도시만큼 살기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신도시는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거의.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물론 앞으로 미래는 모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다른 데부터 빠질 거예요. 아마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에 신도시가 빠질까 구도심이 빠질까요? 구도시에 빠지겠죠. 구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신도심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서울은 워낙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신도심, 구도심 뭐 구분 차이가 별로 없지만 다른 지역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특히 지방도 택지 개발하게 되면 구도심이 죽고 그 택지 개발한 신도심이 이제 상권도 그쪽이 살아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청약을 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분양권 하나 더 사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야, 무슨 소리야, 너. 분양권 전매 금지 몰라? 뭘 또 사라 그래. 금지인데. 그때 규제가 풀린다니까요.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정 대상 지역이 언제 풀리느냐. 뭐, 지금 분위기로 이어진다면 내년 말 2024년 정도 되면 경기도는 풀릴 것 같고요. 서울은 좀 더 늦게 가니까 저는 본청약 할 때 규제 지역이 풀릴 겁니다. 아마. 근데 멈출 수는 없어요. 이미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토지 보상했는데 뒤에 풀 거야? 이미 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 아닐까? 우리 2030 세대들한테는 저는 3기 신도, 4기 신도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10년, 20년 그렇죠. 후 얘기고 모르겠고요. 3기 신도시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마지막 기회고 우리 2030 세대들 집을 샀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지 않았던 분들도 청약도 해도 되고요. 나 작년에 집 샀는데 하시는 분들도 종잣돈 모았다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기 신도시 예를 들면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에 2013년도인가 12년도에 이제 원정 투자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왔는데
시범단지, 신도시는 시범단지가 가장 좋거든요. 네. 좋은 시범단지 1차, 2차, 3차 이렇게 분양하는데 시범단지가 위치도 제일 좋고요. 처음 분양하니까 분양가도 저렴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가는 올라가잖아요. 물가도 올라가니까. 위치는 좋고 분양가는 저렴한데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에 전용 84, 34평이 3억 7천 정도 했거든요. 시범단지가. 3억 7천, 새 아파트가. 그것도 좋은 거. 골프장 조망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진짜. 근데 피가 제일 좋은 게 2천, 3천 정도. 골프장 조망이 나오는 게 피 2, 3천. 조망이 안 나오는 거는 뭐 마이너스 500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누가 그런 시기에도 용기 내서 살기 쉽지 어려울 것 않죠. 같아요.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계약금 10%. 그러면 3,700. 3기 신도시도 뭐 한 5억, 6억 정도 하잖아요. 5천만 원 정도? 뭐 골프장 조망 안 나오는 거 사도 되니까. 그럼 5천, 6천 정도면 분양권 하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실수요자라면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기 때는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너 또 투기를 조장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기 때는 해도 된다. 뭐 10년 주기설이 맞진 않지만 10년 주기설을 뭐 예를 들자면 계속 달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10주택을 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10년에 잘라내고 상승기 좀 잘라내고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되니까 잘라내면 5년 정도 남잖아요. 5년 동안 2개 정도만 투자해도 그러면 20대, 30대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40년, 50년이 남았는데 아니 평생을 살면서 한 5번에서 10번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투자를 한다면 저는 10년에 2번 정도만 그렇게 타이밍을 잡아서 안정적인 투자를 해도 먹고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올라탈 때는 저는 올라타야 되고요. 올라타지 않을 때는 좀 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반대로 가죠. 그렇죠. 흐름에 이제 아무래도 분위기에 많이 좀 내려야 될 때 막 세게. 올라타고 올라타야 될 때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차분해졌다면 이제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기회 언제 올라타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종잣돈도 만들면서 좀 진지하게 플랜을 좀 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분양 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미분양이 지금 2009년에 그때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그때는 합니다. 많았죠. 예. 네. 근데 그때 그 이후로 이제 또 그게 이제 미분양이 도화선이 되면서 장기 침체로 이어졌는데 혹시 이번에도 그와 비슷하지 않나? 미분양 늘어날 겁니다. 미분양 안 늘어날 수는 없죠. 건설회사들은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긴축이고 위기 관리를 하는데 이미 시작된 단지들은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줄여 나가는데 이미 대출을 받아서 PF 대출을 일으켜서 시작되는 단지들은 내년까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올해 분양한 단지들은요 2, 3년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이미 진행했던 단지들은 내년에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 후내년까지는 분양 물량들이 나오고요. 선택을 못 받으면 미분양이 나겠죠. 그럼 미분양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2009년도에 16만 호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9만 호, 수도권에서 3만 호 정도 넘으면 침체다. 본격 침체다라는 신호 중에 하나가 미분양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아닌데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요. 최근에 작년까지는 서울 수도권에 시행 부지가 안 나왔어요. 진짜 귀했거든요. 진짜 막 찾으려고 해도 강남에 땅 빈땅 살려고 자체가 많지 별로 않잖아요. 없고요. 네네. 강남에 뭐 주상복합 같은 거 지을 땅이 굉장히 귀했는데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그 나온다는 얘기는 땅을 가지고 있다가 내년, 후내년에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건설회사들이 안 되겠다. 긴축, 위기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니야. 우리 진행하면 안 돼. 이거는 정리해야겠다라는 게 움직임이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 물량이 좀 줄어는 들 거예요. 줄어는 드는데 그래도 미분양은 늘어날 겁니다. 이미 시작된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 늘어나고요. 우리가 미분양은 또 옥석을 좀 가려야 되죠. 미분양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기회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미분양이 기회가 된다는 건 뭐냐면 미분양 잘 주워 담는 분들 또 기회 잡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양을 볼 때에는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왜 미분양이 났을까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위치는 좋아요. 위치는 좋고 분양가도 괜찮아. 다 좋은데 시장이 얼어붙어가지고 심리가 안 아무도 좋으니까. 죽어도 안 하려고 해. 막 2012년도, 11년도 이런 분위기에 분양해서 막 미분양이 났다라고 하면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미분양이라면 청약 가점도 안 나오고 뭐 그런 분들이라면 좀 그런 기회 좀 잡아봐도 괜찮은데 미분양 중에서도 안 해야 되는 것들 고분양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비싸. 터무니없이 막 배짱 분양 고분양으로 때려버린 경우 위치가 너무 안 좋아.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막 외곽 지역에 왜 막
막 그런데 막 분양한 단지들이 있거든요. 이 시간이 지나도 도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인프라가 아무리 봐도 별로 개선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지역들은 좀 배제. 뭐 아니면 미분양인데 다른 요인들 있죠. 뭐 공항이 있다든지 다른 혐오시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미분양이 됐다면 혐오시설이 개선될 수 있느냐. 민원을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거. 축사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축사는 없어질 수 있거든요. 민원 넣고 축사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원래 그 자연 녹지였다가 농사 짓고 네네. 하다가 도시화가 되면서 팽창이 되면서 이제 수용이 점점 맞아요. 도시 지역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축사가 영원히 있을 수는 없어요. 압구정도 우리 사진 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을 때 앞에서 할아버지 손잡고 농사 짓는 사진 있잖아요. 네, 봤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도시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괜찮은데 변하지 않는 거 뭐 교도소. 교도소 못 옮기거든요. 교도소도 한 번씩 이전하지 않나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아주 드문 케이스죠. 이게 이전 부지가 없어요. 문제는. 그 안양교도소 이런 거. 그거 어디로 갈 거야? 주민들이 다 반대하기 때문에 교도소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옮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따져서 좀 미분양도 왜 미분양이냐? 3년 지나면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를 판단해서 3년, 5년 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선택을 해도 되고요. 선물 받고. 그게 안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남들이 안 했는데 나 혼자 용감하게 뛰어들 필요는 없겠죠. 미분양도 그 안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기회가 그럼요.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또 이제 좀 이렇게 매수를 하신 분들 보면은 미분양을 오히려 매수를 해서 그럼요. 오히려 이제 상승장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IMF 때도 그런 일들 많았고요. 뭐 삼성동 아이파크도 미분양 났었고요. 미분양 기회 잡은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시장 장이 안 좋았잖아요. 삼성동 아이파크가 안 좋았나요?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였잖아요. 시장의 문제는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의 문제냐, 시장의 문제냐는 좀 우리가 좀 가려봐야겠다. 그래서 미분양은 절대 안 돼라고 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진짜 옥석을 가리면서 이제 좀 냉정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 작년에는 정신이 없었으니까. 지금 또 보면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똘똘한 채 시대가 어떻게 보면 그 투자 전략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었고 네. 또 지금의 윤석열 정부 때는 그럼 좀 어떤 전략으로 이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를 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윤석열 정부는 이제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도 시장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한채 현상, 똘똘한 한채 현상은 왜 생기냐면 사실은 이게 정부 정책하고 맞물리는 거거든요. 사실 똘똘한 한채는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주택을 많이 사면 세금 폭탄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투자는 하고 싶은데 그나마 똘똘한 걸 사야 되잖아. 하나에 또 뭉치거나.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똘똘한 한채가 유행했죠. 그때도 양도세 중과세가 나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나오면서 똘똘한 한채인데 그때는 어떤 똘똘한 한채냐면 버블7의 중대형 아파트가 똘똘한 한채였고요. 문재인 정부 때 똘똘한 한채는 강남이라든지 이렇게 지역별로 뭐 중대형은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강남이나 좋은 지역 위주로 갔고 윤석열 정부는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달라졌죠. 이제 침체기란 말이에요. 침체기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좀 틀려지긴 합니다. 물론 똘똘한 한채 현상이 유효하긴 해요. 그래서 똘똘한 한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보유 전략으로 가야 되고요. 주택 수가 너무 많은 분들이야 뭐 알아서 그냥 관리 좀 하셔야 되고 그렇죠. 뭐 그거야 충분히 관리할 능력이 되니까 저는 다주택자들 걱정하지 않는 게 능력이 되니까 다주택이 되는 본인들이 거고요. 책임지고 투자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감내하면 또 그만한 그 리턴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감내하면서 관리하면서 가야 될 문제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뭐 공약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어지기가 만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 일기 신도시는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우리 앞서서 이야기도 했지만 네. 일기 신도시를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어요. 이미 내질러 버렸고요. 맞아요. 일기 신도시를 안 한다고 하는 순간 30만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표를 모두 다 잃어버리면서 2024년 총선 그 다음에 대선까지도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총선 대선까지 무조건 가지고 갈 겁니다.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일기 신도시가 참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일기 신도시가 노후화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신도시니까. 이걸 누가 생각했을까요? 또 그 규모가 너무 크죠. 너무 크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30년이 지나면서.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을 못 찾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게 용감하게, 좋게 말하면 용감하게, 나쁘게 말하면 다르게 질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뜨거운 감자를.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일기 신도시를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표 다 날아가니까. 이제 이미 불을 지폈어. 이제 무조건 진행해요. 그거야.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좋다니까요.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흘러가니까 마스터 플랜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기간이 당장이 걸리겠지만, 아니라 시간 네네. 마스터 플랜 나오면 어떻게든 추진되겠죠. 그러면 10년, 15년, 20년 후에 어느 단지부터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지들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고요. 왜? 저는 계속 추진된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다음 정부에서도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조금씩 단계별로 액션을 계속 그렇죠. 취하면서 그런 것들이 또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게 세종시하고 똑같잖아요. 세종시도 질러버리니까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충청도 표가 날아가니까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약간 좀 바꾸려고 했죠. 복합도시로 기업 이전하고 복합도시로 바꾸려고 하다가 제 기억은 정운찬 총리가 총대 메고 하다가 욕 엄청 먹고 끝나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시작되면은 충청도 표가 날아가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일기 신도시도 이제는 표가 날아가기 때문에 무조건 고입니다. 무조건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GTX를 봐야 되거든요. GTX 같은 경우는 ABC 노선이 있었는데 이제 연장, A 노선, C 노선은 연장하고요. DEF 노선은 신설을 하는데 신설은 뭐 나중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ABC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기 착공 이야기 나오잖아요. 왜 조기 착공이 되냐면 3기 신도시하고 또 맞물리거든요. 3기 신도시의 핵심은 교통망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어느 정부라도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정부도 3기 신도시의 성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망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GTX 라인, 물론 작년에 GTX 호재로 좀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지금 조금 또 많이 조정이 돼서 빠졌어요. 아픔이 네. 되는데 그거는 저는 너무 좀 빨리 오버슈팅이 됐다. 왜냐하면 의왕 같은 경우에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제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현상이니까요. 그 모 아파트 분양가가 5억 얼마 정도 하던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 흐름 타고요. GTX 바람 타면서 18억까지 올라갔거든요. 누가 봐도 오버슈팅 아닌가요? 의왕의 전용 84가 의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18억이면은요. 차라리 강남 4구, 강동구가 낫지 않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차라리 노량진 뉴타운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거는 우리 철장 효과를 생각해 보면 오버슈팅이 됐다는 거죠. 조정되는 게 정상이고요. 올라도 제가 앞서서 뭐라고 했나요? 2배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5억이 11억, 12억 정도까지는 이해해 줄 수가 있는데 18억은 가도 넘어갔다. 그래서 GTX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뛰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조금 좀 안정돼. 좀 와.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11억, 12억까지 가는 게 그게 폭락이 아니고 이거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의왕이 나빠서 폭락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오버슈팅이 너무 됐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래도 5억, 6억에서 그 정도 2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는 남들 따라가는 것만큼 충분히 따라갔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고요. GTX가 이제 착공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또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GTX 라인들 눈여겨봐야 되고요. 혹시라도 DEF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뭐 착공이 안 되겠지만 혹시 또 철도 계획에 또 어떻게 총선 앞두고 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든 뭐 이렇게 넣어버리게 되면 또 스타트가 되잖아요. 그럼 다음 정부에서 또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그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이게 질러버리면 자 해당 기름이 지역들이 될 수 막 있죠. 이해관계가 맞물리는데 국회의원 선거나 다음 대통령이 그걸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 지역 표가 또 날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번 질러버리게 되면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지를 때 잘 따져보고 좀 이게 질러야 되는데 이 표심 때문에 질러버리지만 지역적으로 본다면 이미 한번 질렀는 지역들은 저는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길게 본다면 그런 지역들도 충분히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똘똘한 채의 이러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외에 일기신도시나 GTX 라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미래 좀 길게 본다면 뭐 지금 당장 그렇죠, 뭐 그렇다고 그렇죠. 막 지금 뭐 이렇게 뭐 당장 들어가라 사라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는 아니라 아닙니다. 계속해서 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